자, 이번 시간은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제2장이 되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요. 이 파트는 우리 시험은 보통 3문제, 4문제가 나와요. 비중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부터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입지 선정. 주로 3문제나 4문제가 나온다면 비중이 절대 낮은 거 아니거든요. 중요합니다. 목차 그 3가지죠. 첫 번째 의, 두 번째 주요 입지론입니다. 세 번째가 도시 및 공간 구조론인데요. 자, 그러면 의는 요즘 시험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거의 안 나오니까. 또 우리 책에는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다 빼버렸어요. 다만 의가 뭐냐 하게 되면 괄호 2개 되어 있죠.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죠.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땅을 찾거나 그 땅에다가 주택, 상가, 공장 뭘 지을까? 용도를 찾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선정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의는 거의 패스합니다. 요즘 나는 수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럼 결국 우리 시험은 요거야. 2장 3장.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없이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을 때는 5문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3문제, 4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입지를 하게 되면 다시 흐름은 2가지죠, 2가지. 자, 주거 입지하고요. 산업 입지이다. 2가지입니다. 주거 입지는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굳이 공부를 하자면 되게 여기까지도 아는 게 좋아요. 최적의 주거 입지가 나와요. 최적의 주거 입지. 여기까지는 준비를 하면 좋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러면 이 파트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따로 이제 다음 단계 5월달 되면요. 제가 따로 보충 프린트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일단 패스. 다음에 산업 입지는 주로 1차, 2차, 3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은 주로 농업 입지. 2차 산업은 공업 입지가 되고요. 3차 산업은 상업 입지가 돼요. 3가지. 여기서는요, 상업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등. 가장 중요해요. 다음 2등은요, 공업 입지. 그래서 이 2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따로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상업 입지에다가 괄호 되어 있죠, 괄호. 얘는요, 지난 과정 설명했습니다. 괄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1월, 2월, 강의에서 16강. 1월, 2월 강의에서 몇 강? 16강.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들으신 분은요, 따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고, 이거 다 하게 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요, 얘는 지난가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공업입지. 얘만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공간 구조론 하게 되면 또 흐름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가 지대론. 두 번째가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도시 공간 구조로는 괄호되어 있죠. 괄호.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강이죠? 17강이죠. 얘는요, 설명 들었습니다. 1월달에. 몇 강? 17강. 1월달에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요, 지대론. 결국 자, 상업입지 전환과정 설명했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 전환과정 설명했고.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설명 안 한 봉업 입지하고 지대론. 합치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자, 결국 우리 시험은요. 자, 주요 입지는 상업입지가 워낙 중요하고, 다음에 공업입지. 다음에 3장에서는요, 지대론하고 공업구조론 둘 다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끝. 얘가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늘 선호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얼만큼 중요한지는 기출표를 보고요, 출제 빈도 확인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표를 보겠습니다. 기출표를 보시면서 오른쪽에 목차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를 찾았죠. 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상권이라는 요거잖아. 상권이라는 상업입지. 얘가 보세요. 12, 16, 21, 22, 24, 29, 30, 32문제. 세 문제네. 33개네요. 33 2문제, 34. 총 12번. 엄청 나왔죠. 한 줄 내려가서 계산문제, 소음의 인력법칙이 6번 나왔고, 한 줄 내려가서 확률 모형도 7번 나왔고요. 그래서 상권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두 줄 더 내려가, 둘, 넷, 여섯, 7번째 줄요. 7번째 줄 중간에 보게 되면 세모, 공업입지. 얘는 적죠. 15, 24, 32, 34. 네 문제 나왔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상업입지가 중요합니다. 공업입지 오늘 공부할 거고요. 자, 다시 두 줄 내려가니까 거꾸로 이제 넷째 줄이에요. 넷째 줄. 거꾸로 넷째 줄 밑에서. 까만 세모 도시 공간 구조는 엄청 나왔죠. 몇 번 나왔지? 14번요. 14번. 다음에 지들은 엄청 나왔죠. 몇 번? 16번. 그러니까 공간 구조 얘가요. 몇 번 나왔다? 14번 나오고. 지들은 몇 번? 16번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차 보니까 상업입지 최고로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지들은 공간구조 얘는요 4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목차 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기본서를 봅니다. 책을 보시면. 자, 124페이지 먼저 제1절 지대론. 요거네요. 오늘 공부할 겁니다. 지대론. 몇 번 나왔다? 16번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웬만하면 출제가 돼요. 지대론. 지금부터 지대론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론과 학자들이 줄줄줄 나오거든요. 좀 부담되겠지만은요.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은요. 학자 이름하고 내용까지 기본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자 이름도 다 싸그리 암기해야 됩니다. 예. 요즘은요. 학자 이름도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암기거리가 많습니다. 자, 1번 지대 개념 넘어갑니다. 지대가 뭡니까? 땅을 임대하면 지대. 사용료 내겠죠. 그죠? 일단 패스. 목차 2번 지대 논쟁. 이거 까다로워요. 지대 논쟁하게 되면 표가 나오잖아요. 왼쪽은 고준학파, 오른쪽은요 신고준학파. 저는 이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계세요. 전교 실무하는데 고준학파가 왜 필요합니까? 신고준학파가 왜 필요합니까? 예.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집어넣으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왔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표도 많잖아요. 이런 거 좀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구분하고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하시면 의외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표가 나왔는데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죠. 바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고 바로 정리합니다. 강의 노트. 지대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는요, 학자가 엄청 많거든요. 뭐, 리카르도, 제본서, 맹거 등등등 대부분 학자가 여기 들어가요, 고전학파. 그러면 신고전학파는요, 여러분 시험은요, 한 사람만 기억하자. 바로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마샬. 그러니까, 마샬만 나왔다면, 신고전학파구나. 그냥 마샬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고전학파다.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전학파가. 여기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지대 요소. 자, 생산 요소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지대의 성격. 세 번째가 강조되는 부동산 특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학파가 두 개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얘랑 얘만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 모르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거 아시죠? 생산 요소 세 가지. 토지, 자본, 노동. 예?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 그러니까 삼분법입니다. 그 세 가지가 토지, 자본, 노동.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하게 되면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를 모두 쓴다. 삼분법 세 가지. 신고전학파는요, 토지만 빼요. 토지만 빼자. 토지만 빼면 두 개지. 그러니까 이분법입니다. 토지 빼고. 토지 빼니까 자본과 노동이네요. 자본하고 노동이다. 일단 구분했죠? 그러니까, 학파들 관점에서는 생산소를 얘는 세 개를 전부 다 인정하고, 얘는 토지 빼고 나머지 자본과 노동입니다. 세 가지와 두 가지. 그러면 고전학파는 세 가지니까 토지를 집어넣었잖아요. 토지를 집어넣으세요.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를 강조하니까 토지는 뭐지? 부부연계. 예.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부부연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토지를 넣었으니까. 얘는 토지가 없잖아. 토지가 없죠. 토지가 없고 자본과 노동은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에 지대 성격입니다. 얘는 꼭 기억하세요. 고전학파가 보기에는 이 지대의 성격은요, 바로 불로소득. 우리가 보통 땅 빌려주면요, 매달마다 임대를 받잖아요. 그 지대가 가만히 앉아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불로소득. 다른 말로 잉여. 혹시 그 네모되어 있죠? 네모에다가 물적자 잉여. 지대는 잉여다. 잉여. 즉, 불로소득 성격입니다. 가만히 앉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꼭 기억하세요. 지대를 잉여로 본다. 잉여. 반면에
신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안 봐요. 잉여로 보지 않고요.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바로 생산비다. 생산비. 생산비. 다른 말로 생산 요소 비용. 생산비. 그러니까 바로 비용.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으로. 확인이 달라요. 고전압파는 잉여로 보고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거. 얘는요, 비용, 생산비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더 많은 거 다 필요 없고요. 시험에 이제 뭘 묻지? 1번하고 2번만 지금까지 계속 물으니까 출제가 되었거든. 얘만 하시면 돼요. 문제 다 풀려요. 이렇게 구별해도요. 저는 압니다. 들을 때는 칠판 보니까 알지. 여러분들은 휘발성이 강해서 돌아서면 까먹는 거 다 알거든요. 예. 금방 날아갑니다. 이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예. 그래서 이것도 빨리빨리 떠올리자. 혹시 우리 앞에 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줌마세요? 아가씨세요? 아, 그래요? 예. 아가씨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때문에? 암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자, 이제 아줌마라고 했거든요. 더 물을게요. 아줌마면 집에 자녀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자녀라면 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묻습니다.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학교 다녔는데 이제 학교를 물었더니 우리 집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예. 제가 물었거든요. 예. 물었더니 우리 집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고3은 뭐죠? 우리 집 애는요. 고3 2조 2잉이라고 대답합니다. 고3 2조 2잉. 맞죠? 암기권. 우리 집 애는요. 고3 2조 2잉 끝납니다. 고3 2조 2잉. 예. 따라서 이제 고전압하면 나왔다면 그대로 뭐지? 고3 2조 2잉 끝났어요. 고전압하는 3, 3가지 토자, 노, 3분법. 그리고 고3 2조 2잉. 지대는 뭐? 잉여. 고3 2조 2잉 끝났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냥 비교하면 되겠네. 이분법이지. 잉여가 아니고 비용이다. 생산비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얘만 딱 잡아버리면 자동 암기. 자동 암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고3 2조 이익만 알면 모든 기분이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끝.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학파 비교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책을 보고 확인하죠. 그럼 이제 124페이지입니다. 지대 논쟁. 표가 나와요. 왼쪽은 고전학파, 오른쪽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뭐만 떠올려? 마샬만 떠올리고. 그럼 이제 표를 딱 보자마자 감 잡히죠? 고3 2조 이잉 하면 끝났지. 그래서 자, 두 번째 칸 토지간 있죠? 토지간 보게 되면 두 번째 칸. 고전학파는 자, 다시가 3개 있죠? 세 번째 보시면 토지, 자본, 노동, 밑줄. 토지, 자본, 노동, 밑줄. 몇 가지? 3가지, 3분법이지. 3가지. 오른쪽, 신고전학파는 자, 세 번째 다시 뭐지? 자본과 노동. 바로 2분법. 한 칸 내려가요. 지대성격. 얘가 중요하죠. 고전학파는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잉여 동그라미. 고3 2조 잉여로 보는데 잉여. 신고전학파는요. 맨 끝에 보니까 비용 동그라미. 생산비, 비용으로 보는데.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예. 이걸로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합니다. 지대로는 공부하게 되면요. 뭐 학자가 리카르도 T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자가 리카르도가 나왔대. 자, 리카르도. 나왔다면요. 일단 맛을 떼온다. 고전학파로 파악하자. 그러면 리카르도 얘는요. 고전학파니까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보죠. 잉여. 고3들 잉여로 보잖아. 잉여. 근데 자, 리카르도는 지대의 성격을 생산비로 본다. X 틀렸지. 이런 질문들 어려운 질문. 예. 고전학파는 잉여로 보는 거예요. 자, 지대 논쟁 끝났습니다. 고3 2조 잉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125페이지. 02번. 지대론. 지금부터 나옵니다. 1번. 리카르도의 자익지대.
한 장 넘어가요. 2번 튀넨의 입지 교차지대, 다른 말로 위치지대. 3번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오늘은요, 요 세 가지만 공부합니다. 세 가지만 공부해요. 나머지 다음 페이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03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마셀의 준지대. 이런 것들은요, 5월 달에 따로 쓰면 드릴 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세 가지. 지드론 하게 되면 가장 잘 나오는 게 방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고 정리한 다음에 책을 확인합니다. 지드론입니다. 자, 첫 번째가 차액지대설. 학자가 데이빗 리카르도죠. 두 번째, 입지 교차지대입니다. 학자는 튀넨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르커스의 절대지대입니다. 차액지대 리카르도, 입지교차지대 또는 위치지대 튀넨, 마르커스 절대지대. 지금은요, 학자도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바꿔서 묻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지교차지대 설명해놓고 리카르도, 학자를 바꿔서 물어요. 요즘은 학자 이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학자를 잘 바꿔서 묻습니다. 세 가지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자, 이 세 가지, 나머지는 이제 사이드적인 내용도 되고요.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빌린다가 다른 말로 차입하죠, 차입. 차입하죠. 차입 나왔네, 차입. 돈 빌려 차입하죠. 은행 아니고 절에서 돈 빌린다, 절에서. 자입절. 자입절. 그래서, 자, 지대론 하게 되면요, 차입절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차입절. 그래서 자액지대 리카르도, 입지교차지대 튀넨, 다음에 절대지대 마르커스입니다. 자입절. 그러면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가 뭐냐 하게 되면요, 리카르도가 보기에는, 자, 좋은 땅에서의 5등지, 나쁜 땅에서의 10등지. 좋은 땅이죠. 나쁜 땅이죠. 그러면 수확 양이 달라지겠네. 좋은 땅은 수확이 많을 거고요. 나쁜 땅은 수확이 적겠네. 요 땅의 차이가 뭐지? 네모되어 있죠, 네모. 얘가 바로 비옥도예요, 비옥도. 5등지와 10등지의 바로 비옥도. 비옥도 차이만큼 수확을 많이 하고 수확을 적게 하니까 그것만큼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요, 항상 제가 나왔다 어떤 비옥도 차이만큼 좋은 땅, 나쁜 땅, 비옥도를 강조해요. 비옥도. 그럼 이 말은 뭐지? 비옥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치 문제는 안 따지거든요. 위치 X입니다. 위치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오로지 뭐? 토지의, 바로 토양, 비옥도를 말해요. 토양이 좋다, 나쁘다. 그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얘는요, 지대가 높겠지. 좋은 땅이니까. 이런 땅이 나쁘니까 지대가 또 적을 거잖아요. 근데 유의점은요, 10등지가 나쁜 땅이죠. 나쁜 땅인데 가장 나쁜 땅은요, 최 10등지.
가장 나쁜 땅 최열등지. 이를 또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해요. 한계지. 가장 나쁜 땅 한계지. 그러면 리카르도가 보게 되면요, 가장 나쁜 최자가 붙어요. 최열등지는 지대가 없어. 가장 나쁘니까. 그래서 지대 발생이 없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나쁜 땅도 지대가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설을 못합니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리카르도는 항상 비역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교재 봅니다. 125페이지. 1번 리카르도 차익지대는요, 고려 1번 의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2번에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중간에 지대는 생산면에 있어서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이 지불되는 대가 밑줄.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역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 2번 전제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2번, 3번 묶어주고요. 자, 이때 전제 조건은요, 비옥한 토지는 부족하죠. 그래서 희소가치가 있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합니다. 3번 내용. 내용은요, 1번을 밑줄 하세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첫 번째 들었죠? 가장 나쁜 한계지에는요, 지대 발생을 설명 못하고 있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 못합니다. 지대가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하는 점을 전혀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지대는 두 번째 줄. 따라서 밑줄 하세요. 지대는 잉여이다. 지대는 잉여이다. 10번 볼까요? 리카르도가 뭐라고 했죠? 고전압파. 예? 지대는 뭐지? 지대는 뭐지? 잉여이다. 예. 그래서 리카르도 얘는요, 지대가 생산비다. 뭐 어려운 문장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생산비가 아니고 뭐지? 지대는 잉여다. 왜? 고전압파니까. 자, 박스 있죠? 공식 비스무리한 거요. 그냥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4번 평가. 평가는 1번, 이 이론은 밑줄입니다. 토지의 위치를 경시하였고 오로지 비옥도 차이에만 강조를 하고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요. 2번도 모두 밑줄. 토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으면 아무리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해야 되는 것을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음 페이지. 2번 넘어가죠. 튀넨의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 자, 그러면요. 튀넨은 입지교차지대는 키워드 수성비. 자, 꼭기 가세요. 수성비, 운송비,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됩니다. 앞에서는요,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생기는데, 튀넨은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지대. 추가적으로 저희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요. 126페이지죠. 근데 뭐 따로 특별한 그림이 없죠. 그죠? 가능한, 여기서는 그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림. 어떤 그림요? 그냥 듣기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 튀넨은요, 이분이 쓴 논문이 있거든요, 논문. 논문이 뭐냐? 고립국. 고립국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고립국 논문. 자, 이 사람, 튀넨 논문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립국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해합니다. 좀 덜 뺐다가네, 그죠? 자그림 편이다, 그죠? 예. 얘가
중심지. 중심지다. 얘가 고립구, 이만은 고립구이란 말이 뭡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고립되었어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뭐 수출한다, 왔다 갔다 교육을 다 무시하고, 예. 오로지 농사를 짓게 되면 이 자체에서 자립자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거리가 가깝다, 점점점 멀어지죠. 예. 요 거리에 따라서 농사가 달라지거든.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지 가장 가까운 데서는 어떤 농사 지을까? 채소 또는 과일이다. 주로 이제 과수원. 그러니까 과수 농사는 주로 여기서 짓거든. 가까운데.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농사 다르겠는데 가장 멀리 버터, 치즈와 같은 낙농업 농사를 짓는다. 가장 가까이 뭐지? 과수원. 가장 멀리 예. 낙농업 농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과수는 가깝죠. 그러면 시내하고요. 따지니까 가까워. 수송비가 많아요, 적어요? 예, 적다. 얘는요, 멀리 있잖아. 수송비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러면 다시 연결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수송비가 적지. 그만큼 임대료가 비쌀까 쌀까? 임대 비싸죠, 그죠? 지대가 높다. 멀리 있으면요, 수송비가 너무 많잖아. 예. 그만큼 지대가 저렴하다. 결국 지대는 어떤 차이? 수송비 차이. 수송비 차이. 예. 수송비가 적으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멀리 있으면 수송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대가 저렴하더라. 결론. 지대와 수송비는 화살표 보니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 그러니까 수송비 전략, 수송비 뺀 게 지대가 돼, 뺀 게. 그럼 보세요. 수송비 뺀 거. 수송비 차이만큼.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수송비가 적다, 가까이 있는 거지. 그럼 지대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뭡니까? 위치가 가깝다 멀다잖아요. 얘는 바로 뭘 강조하지? 위치. 이 말이 바로 위치를 말해요. 위치를 강조하는. 얘는요, 위치를 무시했잖아. 얘는요, 위치를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다른 말로 뭐지? 이꼴 위치지대. 위치지대설 이렇게 불러요. 위치지대. 그러면 또, 자, 요거 있죠. 요거 나오잖아요. 공식. 얘는 아는 게 좋아요. 시험 안 나면 제가 버리라고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의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대 이꼴 단어 3개. 매상고, 총매상고에서 빼기 수송비 빼고 생산비죠. 또 수송비 빼고. 여기까지는 아는 게 좋아요. 지대는 총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것이 지대가 된대요. 지대가 된대요. 얘는 이제 이해하는 게 도움됩니다. 이해하고 아는 게 좋아요. 식이 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공식은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이것도 바로 암기를 해버리죠. 암기를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아줌마라고 하셨죠.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목이 되게 마르거든. 갈증이 되게 심해요. 그럼 제가 이제 2개를 줄게요. 2개. 하나만 선택하세요. 목이 되게 마른데, 자, 제가 콜라를 드릴까요? 아니면 생수를 드릴까요? 생수요? 들으셨죠, 그죠? 예. 여러분도 요즘 같으면 누가 콜라 마시는데, 콜라 설탕 덩어리지, 탄산음료지, 몸에 다 나쁘잖아. 예.
그 답 알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콜라 줄까 생수 줄까 물었더니 생수를 좋아한대. 예. 아줌마가 생수를 좋아한대요. 맞죠, 그죠? 아지매가 생수를 좋아한대. 아지매가 생수를 하는데 안기껏 아지매 생수. 그래서 여기다가 아만 딱 넣어주면 돼. 그래서 아지매는 뭘 좋아한대? 생수를 좋아한대. 아지매 생수. 됐어요. 이제 안 까먹어요. 따라서 자, 암기 끝났습니다.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 자, 이제 설명 덧붙입니다. 이때 매상고하고 생산비는 일정하대. 얘는 어떻다? 일정하대. 무시하래 말입니다. 일정하대. 그럼 이제 얘만 남았잖아. 얘가 남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다시 집어넣자. 가까이 있으면 수순비가 작잖아. 예. 가까이 있으니까 수순비가 작아지겠지. 적은 거 빼니까 지대가 비싸겠네, 높다. 따라오셨죠? 다시 멀리 있어, 멀리. 멀리 있으면 수순비가 많잖아. 많은 거 빼니까 지대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뺀 게 지대가 된다. 수송비 뺀 거,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공식에서.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지?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 그러니까 이때 수송비는 뭡니까? 얘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 다른 말로 위치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튀내는요 뭘 강조하지? 거리를 강조하고 위치를 강조하니까 무슨 지대? 위치 지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핵심 하나 보이죠? 리카르도는 뭐 핵심이 뭐지? 비역도 차이. 그러면 튀내는 뭐지? 수성비 차이, 수성비. 자, 공식 안개있죠? 아짐의 생수 안개있죠, 그죠? 이 중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티닌이 보기에는 지대는요, 생산비 절약분입니까? 수송비 절약분입니까? 수송비 절약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얘를 집어넣어, 얘를요. 생산비 절약분은 틀린 말이야. 속지 마세요. 예. 따라서 티네는 수송비 절약분이지 생산비 절약 틀린 말입니다. 예. 눈 뜨고 속아요. 예. 그래서 생산비 틀린 말이고요. 얘는 일정하잖아. 예. 생산비가 아니고 뭐지?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대. 예.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봅니다. 교재. 126페이지 1번 어휘 보시면요. 1번 튀네는 고립국에서 자, 리카르도가 불완전하게 다룬 위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2번 내용 넘어가요. 내용은 1번에 있죠. 1번은요. 첫 줄에 보시면 따라서 시장과 거리를 볼 때 밑줄 하세요. 원거리에 비한 근거리에 수성비 절약이 지대화한다. 밑줄. 수성비 절약이죠. 수성비 동그라미. 수성비 동그라미. 아예 적어줘요. 생산비 X. 생산비 절약분이 아니고 수성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대요. 그러면서 아래 박스 긴 공식이 있죠. 긴 공식이 한눈에 안 들어와요? 아짐의 생수. 한눈에 들어오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튀넨의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 지대가 됩니다. 다음에 자 3번요.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127페이지입니다. 얘는요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바로 체크한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의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마르크스에 의하자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요인이 되는데요. 두 번째 줄 이때 밑줄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절대지대 밑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해서 생기는 지대가 절대지대다. 그럼 2번 내려가요. 내용. 자, 내용은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절대지대는 자액지대와 위치지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밑줄입니다.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지시한다. 밑줄. 밑줄 2개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절대지대는요. 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죠. 개인의 재산. 다른 말로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뭡니까? 이제 네모라 네모. 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내가 가진 땅이니까 내가 요구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 얘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로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자, 만약 소유자가 좋은 땅 갖고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내, 월. 할 수 있죠. 나쁜 땅은 한 달에 20만 원 내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나쁜 땅. 얘는요, 리카르도는 지대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절대지대는요, 아무리 나쁜 땅도 한 달에 5만 원은 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최열등지도 지대가 발생해야 됩니다. 발생한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절대지대.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또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묻거든. 어떻게 해요? 자,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 것은 무슨 지대? 절대지대죠. 싹 바꿔가지고요. 독점지대라고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절대지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대로는 세 가지가 뭐였지? 차입절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 자액지대는 비옥도 차이야. 위치지대는 입지교사지대는 수송비 차이야.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 요거예요. 요거. 요 핵심만 떠올리면 자, 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또 유의할 점은요. 이 차입절에 따라서 학자를 바꿔버리면 그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학자 잘 바꿔서 물어요. 여기까지 차입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알로서 입찰지대. 얘는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4번 준지대 경지지대. 학자가 누굽니까? 마샬. 아까 고3이죠. 잉 빼고 신고전 학파가 뭐라고 했지? 마샬이 누굽니까? 신고전 학파 마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는요. 여기서 마샬이 나와. 마샬. 그러면 자, 이런 내용들 준지대 또는 경제지대 이런 것들은요. 5월 달에 이제 수업하면서 이걸 전부 다 빠뜨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최종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은요. 차입절만 설명드렸고 입찰지대, 준지대, 경제지대 제가 다음 과정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게 완성이 되거든요. 다음 과정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132페이지 넘어가요. 132페이지. 제2절 도시 공간 구조 요거네요. 도시 공간 구조는 1월달, 2월달 몇 강, 17강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어요. 그래서 17강 참고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37페이지요. 137페이지 보시면 입지론. 자, 입지론 한번 볼까요? 주요 입지론은요, 주거입지, 농업, 공업, 상업인데 가장 투자가 많이 된 상업 입지론은요, 마찬가지로 1월, 2월, 16강 1시간 넘는 강의 참고하시고요. 이때 이제 계산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오늘은 못 본다? 공업입지. 그래서 오늘 볼 게 137페이지 보시면 공업입지가 나옵니다. 공업입지. 자, 공업입지는요,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